계속 갑니다. 계속 202쪽에 전 섹션에서 대손충 당금 얘기를 했었어요. 즉 우리 기업이 외상으로 매출한 금액이 있거나 혹은 어음받은 금액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 받을 것에 대한 대비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회계 추정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 이제 회계 추정으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라는 것이 있어요. 즉 우리나라 역시 기업회계 기준은 이런 유형자산, 자, 차량 운반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서 이제 트럭을 가지고 있어. 트럭을 1,000만 원에 사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전에서도 이제 잠깐 이런 얘기를 했었지. 결산정리사항 할 때, 5장 수업할 때. 그러면 결산 시에 이제 왔어요. 1년이 지났어. 차량을 1,000만 원에 샀는데. 이 차량을 1,000만 원으로 그대로 그냥 재무상태표에 우리 차가 1,000만 원짜리야 보고하면은 실제 이 금액을 보고하고 있는 걸까? 실제 가치일까? 이게 1,000만 원짜리일까? 자, 그런 부분을 이제 회계가 간과하지 않은 거야. 1,000만 원짜리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와 같은 유형자산을 1년 지났으니까 한 뭐 800만 원 될 거고, 2년 지나면 한 500만 원으로 뚝 떨어지고, 또 3년 지나면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실제 가치를 측정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 회계가 알아서 우리 이 차량 운반구는 가령 10년을 쓸 수 있다. 이러면 10년 동안에 그냥 골고루 가치가 동일하게 감소된다라고 가정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초기에 많이 감소하고 나중에는 조금 감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요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추정해 내오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역시 이것도 어때? 역시 재무회계라는 과목에서 이러한 하나하나의 방법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어찌됐든 어디에는 동의를 해. 요게 가치가 감소되는 게 분명하구나. 이걸 회계가 반영해야 정확한 손익계산서도 되고, 그만큼 그 가치가 감소된 자산을 갖고 있는 것을 비용으로 떨궈 나가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 기업의 차량 운반구는 1,000만 원짜리가 더 이상 아니고 900만 원짜리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해주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간접법에서 차변에는 감가상각비에서 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떨구고, 감가상각 누계획 해가지고 차량 운반구의 밑에 가서 이 감가상각 누계획을 뺀 금액이 장부가액임을 알려주는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 가서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고 오도록 하자. 자, 거기 가서 교수님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자, 요거가 지금 여러분들이 후에 이제 공부하게 될 전산회계 이제 프로그램인데, 전에도 잠깐 봤는지 모르겠어. 자, 이렇게 한 번 정도 봤던 기억도 나고, 이렇게 이제 가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여기 재무상태표로 한번 가볼게.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가봤더니 이렇게 12월 한번 보자. 이렇게 쭉 자산, 유동자산 뭐 이런 거 아직 좀 모르는데 이렇게 했다. 자, 여기 봐봐. 차량 운반구로 예를 들었으니까 이렇게 차량 운반구 이렇게 들었다. 그럼 봐봐. 차량 운반구가 1,540만 원에 구입해온 그 가액이 있는데, 취득원가인데, 지금까지 감가상각해서 비용으로 떨구어서 가치 감소분을 계산해낸 금액이 250만 원이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의 현재 가치는 1,290만 원이다. 이와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잘 안 보이지? 자, 이렇게 가주도록 할게. 이렇게 다시 한번. 차량 운반구 1,540만 원 구입 원가였는데, 감가상각비 그때 그동안에 누계해 놓은 금액이 250만 원에서 지금 현재 1,290만 원이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야. 이게 감가상각 누계액을 보고하는 방법입니다. 됐죠? 자, 나가보도록 하자. 그와 같이 유형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장부에 반영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모품을 정리하는 방법인데, 소모품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기업에서 사용되어지면 그 가치가 없어지는 이러한 그 분들입니다. 요즘에는 많죠. 뭐 컴퓨터에 들어가는 뭐 토너라든가 뭐 복사용지, 뭐 혹은 뭐 사무용품으로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은 이제 다 이제 소모품 뭐
청소기에 들어가는 필터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소모품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소모품이라는 애도 예를 들어서 어느 그 기간 동안에, 회계 기간 동안에 1기분 예를 들어서 1월부터 3월 기간 동안에 한 기간 동안에 50만 원어치를 사왔다 그랬는데, 사용하고 그 결산을 할 때가 왔어. 3월 말쯤 가서 조사해 봤더니 한 20만 원어치밖에 안 남아 있더라. 그러면은 소모품이라고 했었던 애를 소모품 B로 30만 원을 해주고 남은 거 소모품이다. 꼭 상품처럼 사용하고 남은 소모품은 얼마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모품을 정리해주는 회계 처리를 해야 소모품을 사용한 금액은 소모품 B, 소모품이 사용되지 않는 소모품이라는 자산, 이렇게 해야 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것도 조금 더 상세하게 뒤에서 204페이지에 있는 예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얘를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사용된 만큼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또 혹은 애초부터 다 비용 처리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남은 부분만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서 아예 조금 남아있더라도 확 무시하고 전부 다 그 기간에 사들여온 소모품은 비용 처리로 떨궈버리는 방법. 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실제로 다음에 204페이지에 예제가 있으니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자, 요거를 지금 XX 금액보다는 뒤에 204쪽에 있는 애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아예 하고 오도록 하자. 자, 204쪽을 가도록 할게. 자, 여러분들 204쪽 한번 가보세요. 예제를 보면서 저게 무슨 얘기인지 보도록 할게. 자, 보면은 알 수 있어. 다음에 소모품과 관련한 거래를 각 방법에 의해서 기말에 수정 분계를 하라라는 겁니다. 2019년 5월 1일에 소모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5월 1일에. 근데 12월 31일 언제가 온 거야? 결산일이 온 거야. 이제 결산할 때가 왔는데 소모품 미사용액이 20만 원이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샀을 때. 그럼 5월 1일 날 어떻게 했을 거냐면 소모품 50만 원, 현금 50만 원 이렇게 분개했겠다. 자, 요 분개는 어느 정도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한 단계에 왔어.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했어도 그지? 이건 되잖아. 5월 1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집에서 결산일이 와서 이제 소모품 뭐를 한 거야? 재고 조사를 한 거지. 50만 원 가량의 그 소모품을 50만 원을 사왔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얼마가 남아있어? 20만 원만큼 정도만 남고 30만 원어치를 사용했더라는 것이야. 자, 그러면 소모품에서 이와 같이 감소시켜주고 이 30만 원만큼이 이 기간 동안 2019년도에 소모품 B다 이렇게 해주더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소모품 잔액은 얼마 남았어? 20만 원 남아있고 소모품 B에는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30만 원 계산하면 정확히 소모품 사다가 쓴 금액은 30만 원이고 20만 원만큼은 남아서 내년도 2020년도에 그 소모품으로 이월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방법이야. 이해했지? 자, 그런데 이번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 샀을 때 자산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을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영구 계정, 실제 계정, 실제야 실제 계정 처리 방법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그리고 요거는 명목 계정 처리라고 그래. 손익계산서 계정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여기는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방법. 요거는 실제 계정 처리. 요거는 명목 계정 처리. 앞서 계정의 종류 요 부분을 이제 봤었을 텐데, 자, 계정의 종류 어디에 있었을 거냐면 계정 이런 데 가보면 계정의 종류 몇 페이지냐면 교재 90쪽을 한번 가보세요. 교재 90쪽. 여러분, 교수님 이걸로 찾아가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교재 90쪽 한번 보세요. 자, 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가서 봐도 됐고 지금 가서 보도록 하자. 자, 10초 정도 줄 테니까 90페이지 펴봐. 자, 90페이지 펴봤더니 90페이지에 중간쯤에 실제 계정과 명목 계정 이렇게 있잖아. 실제 계정은 재무상태표 계정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리고 명목 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와 같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여기 명목 계정인 비용 계정으로 처리를 하면
5월 1일에 앞서 전에는 이렇게 소모품 자산으로 했던 애가 아예 다 소모품 B라고 처리를 해버리는 거야. 이거 전부 다 비용이다라고 먼저 처리를 해놔. 그런 다음에 미사용한 금액, 여기 사용하지 않은 금액만큼은 소모품 B가 안 되도록 거꾸로 빼줘. 소모품 B가 안 되는 얼마야? 20만 원은 소모품 B가 아니지. 그래서 이 소모품 B가 안 되는 애는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야. 자, 그럼 똑같잖아, 결과가. 위하고 똑같지. 소모품 B라고 여기 30만 원 했듯이 소모품 B 차변 50에서 20만 원 제외됐으니까 소모품 B 손익계산서에 30만 원 보고될 거고 소모품 잔액은 20만 원 보고되겠다. 여기도 봐. 소모품은 20만 원 보고하잖아. 50에서 30 빼서. 소모품 여기 20.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이 처리하면 우리 기업은 소모품에 대해서 명목 계정 처리하는 그 기업이라 소모품이라는 요것이 일단 그 재무상태표에 보고는 하지만 다음 기회에 이 계정을 사용해야 하네. 내부적으로 장부에 사용 안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계정, 실제 계정이 장부상에 이렇게 나타나면 바로 1월 1일 날짜로 이 부분을 역분계를 통해서 소모품 B로 다시 해주는 거야. 다음 기회에 또 소모품 B다. 이거는 전부 다 사용한 걸로 일단 본다. 이렇게 역분계를 하는 겁니다. 어렵지? 이런 역분계도 또 어려워요. 그 처음 이해하기까지는. 뭐라고 이해를 하면 되냐면 우리 기업이 사용하지 않는 실제 계정이 결산시를 통해서 장부에 나타난 경우 곧바로 다음 기에 그 실제 계정을 명목 계정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방법으로 분계를 해주는 방법이 역분계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여기 1번처럼 했을 때 이렇게 자산으로 처리했을 때는 역분계를 왜 안 했어? 역분계 필요 없지. 여기는 이 소모품 B 얘는 손익계산서에 그 딸랑 기록해서 그냥 손익계산 보고하면 이 계정이 사용되는 게 아니거든. 다음 기에는 없거든. 얘가 비용 계정이라는 애는 다음 기에 2월 되는 게 아니거든. 한 기간 딱 계산했으면. 소모품 얘는 어때? 20만 원에서 우리는 소모품이라는 계정 과목 사용하지. 실제 계정으로. 그러니까 이건 역분계가 필요 없었던 것이야. 자, 그 다음에 2019년 5월 1일. 이건 어떻게 하는 방법이냐면 세 번째 방법은 20만 원 남은 거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모두 다 그냥 이 기간 동안에 50만 원 그 기간에 사내는 전부 다 비용 처리해버리고 해도 큰 문제 없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성의 원칙 이런 얘기들을 후에 하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은 금액이므로 우리 기업이 뭐 매출액 예를 들어서 막 수백억 원에 해당되는데 이 소모품 이런 거 20만 원 이게 큰 그런 거 아닐 수 있거든. 이거 근데 조그마한 기업이면 그렇지 않지. 상대적으로 가치가 클 수도 있지. 자, 그럴 경우에 전액 소모품비 한들 경영 성과에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다. 이 20만 원 남은 부분 안 해도 되는 방법. 그래서 전액 다 비용 처리하고 끝내는 방법.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럼 교수님 우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자, 1, 2번 가운데 어떻게 회계 처리하라라는 이제 제시가 있을 때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만약에 결산 시에 소모품 잔액이 얼마 있다 남아 있다라고 이제 제시가 돼 문제에서 제시되면 1번 아니면 2번 중에 택해서 하라는 의미야. 알겠지? 자, 여러분들은 1번을 택할 것을 권합니다. 1학기 동안에는 1번 소모품 샀을 때는 소모품 했다가 소모품 미사용액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을 소모품 B로 처리하는 1번을 가도록 하자. 자, 소모품에 관해서 1번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 1번으로 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손익의 결산 정리입니다. 자, 손익의 이연, 수익의 이연. 자, 수익의 이연은 뭐냐면 당기의 수익으로 미리 받은 금액 중 다음 기 것을 미리 받은 것을 재무상태표에 감안을 하고 손익계산서에도 정확히 그 수익 부분을 차감해주는 이런 방법입니다. 자, 곧바로 이것도 예로 가도록 할게. 수익의 이연, 그 다음에 비용의 이연 이렇게 순서대로 예를 보고 오는 게 빠를 것 같아. 자, 여기 보도록 하자. 다음 거래를 일자별로 분류하고 12월 31일에 행할 수정분계가 필요할 경우 다음 기조에 역분계를 해라 라는 겁니다. 2019년 7월 1일에 건물을 1년간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를 6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대요. 자, 그러면 7월 1일 날 어떻게 했겠어? 현금 6만 원, 임대료 6만 원.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지. 그지? 임대료 6만 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근데 1년분이야. 자, 그런 다음에 12월 31일 결산일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대로 그대로 놔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
될까? 안 되는 거란 말이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만 흘러갔는데 1년분을 미리 받고 있어. 그러면 12월 31일 현재 봤을 때 이 6만 원 가운데 6개월분은 언제 걸 미리 받고 있냐면 2020년도분을 미리 받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요것의 절반인 6개월분 3만 원만큼을 임대료가 안 되도록 차변으로 끌어오는 것이야. 이거 수익이잖아. 수익 6만 원은 과대 계상하고 있어. 이렇게 놔두면. 그래서 과대 계상하지 않고 정확히 하도록 임대료가 안 되도록 3만 원을 끄지고 모으는 겁니다. 그럼 임대료 수익이 2019년도가 얼마가 돼? 3만 원만큼만 손익계산서로 가게 하고 요 3만 원만큼은 내년도 임대분을 어떻게 한 거야? 미리 받은 거지. 선수. 미리 받았다. 먼저 받았다. 내년도분을. 그러면 미리 받았으니까 내년도 6월 30일, 2020년 6월 30일까지는 임대료 3만 원 안 받고 어떻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 그냥 빌려줘야 돼. 그지? 임대료 더 안 내도 되지. 상대방이 6월 30일까지. 그럼 뭐야 그러면? 미리 받은 금액인데 내가 상대방한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해야 될 의무. 부채인 것이야. 부채로 재무상태표에 보고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앞서 그 소모품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 기업은 선수임대료라는 부채 계정을 사용해 안 해. 안 한단 말이야. 이렇게 명목 계정 우리는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1월 1일 날 날짜로 선수임대료 이렇게 해서 임대료 수익으로 바로 가도록 이렇게 역분계를 해줘. 그러면 시간만 흘러가면 어때? 자연스럽게 6월 말까지만 가기만 하면 이 임대료는 다음 기회에 수익으로 가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지? 예, 다음 기회에 그냥 임대료로 돼버리는 것이야. 그거를 6월 30일 가면 까먹을 가능성도 있고 이와 같은 계정 까먹을 우리는 사용도 안 하니까 쓸 일도 없으니까 1월 1일 날짜로 바로 역분계를 해주는 것이 그 역분계의 의미인 것이야. 사용하지 않는 계정 까먹을 없애기도 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이것을 역분계를 그 기초의 첫 번째 날짜에 해주는 분계가 역분계인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019년 9월 1일에 건물을 임차하고, 자, 얘는 뭐에 해당되냐면 이번에는 비용을 이연시키는 것이야. 이건 뭐냐면 결산 시에 차기에 속할 비용, 우리가 거꾸로 이제 임차료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있었을 때 미리 지급한 부분을 비용이 되지 않게 하면서 자산화 시키는 과정이 비용을 다음 기로 미루는 겁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자. 뭐 이런 애가 있다라고 하는데 잘 이렇게 해서는 이해가 안 가. 여기 얘를 봐야 돼. 비용의 이연. 2019년 9월 1일 날 건물을 임차하고 1년분 임차료 3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어요. 그러면 매월 얼마짜리냐면 3,000원짜리다. 그지? 12로 나누면. 자, 9월 1일 날 그래서 임차료 36,000, 현금 36,000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어. 자, 그랬는데 이리고 나서 결산시에 와서 재고조사를 했어요. 뭘 갖고 왔고 임차료 지급대장, 여기는 임대료 수입대장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지. 우리 기업이 임대를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건물을 이렇게 여기저기 임대해주고 있다고 생각해봐. 임대료가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지. 우리가 우리 용으로 쓰면서 남는 건물들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지점들이 있으면 나눠서 그 임대해 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들어오고 반대로 우리가 빌려서 여기저기 쓰고 있으면 임차료 줘야 될 거 아니야. 건물을. 자, 그런 것들에 이제 임차료 지급 대장을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9월 1일